정말 정시만으로 학교를 가는 인물이 한 해에 1명? 2명? 제가 목표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조금 힘을 빼고 난이도가 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5점에서 6점 정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여진입니다. 현재 세부 전공은 지구과학 교육 전공으로 일지망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수포자, 영포자가 제일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과학도 사실 학생들이 많이 기피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좀 더 실생활이랑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는 현역으로 입학하신 거예요? 네, 저는 현역 그리고 수시로 입학한 상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2개 모두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가 이제 입학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종합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장학금은 몇 등이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입학장학금은 그 최초 합격자의 20% 이내에 들면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혹시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이제 국영수사과 기준으로는 1.72등급 정도가 나왔고요. 전 과목 기준으로 하면 1.81등급 나왔습니다. 최저는 몇이어야 됐어요? 수학이나 과학 한 과목을 포함해서 2합 5라는 최저를 맞췄어야 했습니다. 정시 성적도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국어는 3등급, 그리고 수학도 3등급, 영어 2등급, 그리고 생명과학 2등급, 지구과학 3등급 나왔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못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 하는 내용을 알아듣고 그래도 시험에서 중간 이상의 성적은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수학 문제집이랑 국어 문제집을 사오셔서 저를 직접 가르치셨어가지고 저는 학원은 따로 안 다니고 그렇게 초등학교는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선생님이세요? 유치원 교사시긴 해요. 네. 고등학교 입학 성적은 좀 어떠셨어요? 19.195여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 되게 잘하셨네요. 그런가요? 네. 특수한 그런 고등학교에 갈 성적은, 그러니까 그런 실력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반장이나 그런 거 하셨어요? 학창 시절 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냥 매년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를 계속 나갔었던 것 같아요. 약간 반장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합격하고 제일 좋았던 건 뭐였어요? 합격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냥 이제 더 이상 3년 내내 사실 불안감을 안고 생활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정착할 곳이 생겼다라는 안정감?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 전공으로 가고 싶은데 밴드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는 제가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동아리에 가입을 하든 제 컨디션만 되면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이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약간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들에도 저는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집에 온 날에도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저는 굉장히 컸는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또 내가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나는 그럴 자격이 된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점에서 해방이 됐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공부법인데요. 저는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개념을 훑은 다음에 바로 그 관련 문제들을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개념을 다 외우려고 하면은 사실 지구과학이 조금 개념이 많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하는 부분도 좀 많은 과목인데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대강 원리 정도만 이해하고 중요한 것만 딱딱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이 원리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내가 놓친 개념이 무엇이구나 라는 거를 딱딱 알 수 있어서 틀린 부분을 복습한 다음에 다시 개념 공부를 하면은 정말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도 스스로가 알게 되고 개념도 더 잘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맞았던 이유가 있나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핵심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식의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한 제 상황과 잘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내신도 수능도 다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그럼 네. 오답 노트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틀린 문제 같은 거랑 맞은 문제는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하셨어요? 맞은 문제랑 틀린 문제를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맞은 문제라도 헷갈리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기억, 니은은 아는데 디귿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거 같은데 하고 해서 체크하고 맞았다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 부분이 잘 학습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아서 맞은 문제라도 밑줄이 많이 쳐져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고,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그런 정말 문제들을 모아놓은 노트? 한 권으로 만들어서 내가 헷갈렸던 게 뭐가 있었나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됐어요. 제가 헷갈렸던 부분을 파란 펜으로 칠해놓고 틀린 선지는 빨간 펜으로 칠해놓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수능장에서 단권화를 시켜놓은 걸 보더라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개념 노트에도 포스트잇으로 붙여놔서 이제 그 부분만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 끝까지 헷갈리는 부분 놓치지 않게 하게 그렇게 해서 수능장에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 공부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맞춰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무래도 한정적이라는 생각에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보되 나머지 문제는 미리 답안을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해설이 나왔을까 하는 추리를 하는 능력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꼭 그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되는 부분들을 다 마치고 나머지는 그냥 스킵 이런 느낌인 거죠? 정말 고난도의 그 21번, 22번, 29번,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을 노리기 위해서 푸시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문제들을 풀면 좋겠지만 그거를 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표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조금 힘을 빼고 다른 데에서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인강은 따로 듣지 않았는데 문학 인강은 조금, 제가 문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고전 파트, 고전시가가 나오는 파트여서 김동욱 선생님의 고전시가 강의를 조금 봤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데다가 싫어하는 과목이었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영어 지문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지문, 경제 지문, 과학 지문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좀 더 재밌게 읽히지 않을까 해서 기출 푸는 시간 외에도 과학 지문만 따로 읽는 시간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읽는 속도부터 늘리니까 이게 영어 공부하기도 시간을 맞추기도 좀 더 수월해져서, 싫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과 융합을 시켜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점수를 내보는 전략을 가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시를 꼭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제가 다닌 학교와 같은 고등학교에서 정말 정시만으로 학교를 가는 인물이 한 해에 1명? 2명? 많아도 2명 그 정도로 정말 인원수가 적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봐도 수시에서 재수생이 들어오는 비율보다는 아무래도 정시에서 재수생이 들어오는 비율이 많잖아요. 어느 대학인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아예 현역만 지원 가능 이런 학교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예
학교장 추천도 현역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대학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수시는 현역들에게 널려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꼭 포기하지 않고 잡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제가 저학년 때 했던 생각인데, 이제 생기도 안 챙기고 나는 내신에 몰빵을 하겠다, 종합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와서 많이 후회를 하세요. 정말 선택의 폭이 줄어들거든요. 조금 공부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그런 활동들을 챙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내신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수행평가라는 게 또 내신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수행 반영 비율이 40% 정도 되면 수행에서 1점 깎이는 게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거랑 비슷하게 산출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당장 다음날 시험이 아닌 상황이면은 수행평가를 가장 먼저 최우선 항목에 두고 할 일 순위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뭔가 부모님은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푸시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부모님은 저한테 성적 푸시를 많이 안 하시는 편이세요. 오히려 제가 막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푸시를 잘 안 하시는 편이었어요. 공부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공부하면서 너무 많아서 언제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영어 공부를 해야 했을 때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힘들어서 뭐까지 해보셨어요?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날에 공부를 아예 쉬고 혼자서 노래방에서 2시간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너무 모범적이야. 2시간. 어디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최고의 일탈은 일탈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학원이 조금 더 늦게 끝난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학원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근처 노래방을 가서 놀고 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 꿈이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가수가 되려고. 밴드부 들어. 밴드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안해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완전히 놓고 한 일주일을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놓고 놀아도 잘 놀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노래방 2시간을 갔다 와도 이 시간에 좀만 더 풀어야 걸 그랬나 하고 후회를 하는 타입이라서 편하게 노는 것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격상 뭔가 이거 못해서 내가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스스로 또 자책을 많이 하는 타입이어서, 그런 일반고에서도 좀 여러 학급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는 막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공부하고 이런 느낌은 잘 아니었어요. 이제 1등급 친구들이 한 4%, 5% 정도 되잖아요. 네. 사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네,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하지 않았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그 친구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학교 내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뭔가 왕따나 이런 것도 없었나요? 네. 그래요? 그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맞아요. 혼자만 전전긍긍하면서 노래방에 갔다 오고. 여기는 오늘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네. 여기는 제가 입시 생활 때 고3 때 유일하게 다녔던 학원인데요. 고3 졸업하고 1월 달부터 바로 조교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이신 거죠? 네, 맞아요.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대학 입시 준비도 열심히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성실하게 잘 하겠다 싶어서 이제 조교 제안을 하게 됐고요.
일반고 학생으로서 대학 진학하는 게 난이도는 어땠던 것 같아요? 1에서 10까지 있다면? 1에서 10까지요? 난이도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점에서 6점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외고라든가 과학고 학생들은 또 그 내부에서 경쟁이 엄청 심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학생도 더 선호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일반고는 그만큼 치열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장점이 되니까 여러 개를 챙기면서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저는 일반고가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일반고라고 해서 이 대학 못 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거의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좋은 대학으로 가니까.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결정적 그 계기는 뭐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 때문이었는데요. 과잉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흔히 우리가 부르는 분노조절 장애인데요. 이제 그 친구가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었는데 5학년인데요? 네. 학생과 분리되어서 이제 담임선생님도 교체되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분리되시고 나서도 저희를 마주치면 계속 그 친구는 잘 있냐라고 하시면서 계속 친구를 살피는 모습들을 보여주셔가지고 나도 나중에 저런 선생님이 돼야지 하는 막연한 존경심에 처음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도 꿈이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과학교육과에까지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입시생 시절에 이제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아침에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그때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반깁스도 하고 좀 공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아침에 등교를 하면서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반깁스를 하고 약간 학교의 지각 위기였어서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학교에서 몇 시간 앉아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너무 서러웠어서 갑자기 학교에 갔는데 이제 제가 원래 눈물 흘리는 스타일이 잘 아닌데 눈물이 갑자기 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안아주시는 거예요. 따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도 안 물으시고 그냥 안아주셨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많은 위로가 되었어서 물론 이제 주변에서 해주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도 큰 힘이 됐지만 저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던 것도 너무 크게 위로가 된 경험이었어서 나중에 제가 교사가 될지 강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어른이 되어도 이제 학생들을 그렇게 좀 감싸줄 수 있는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어서 이제 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끝까지 화이팅 하시라는 말을 정말 전달하고 싶고요. 저에게 입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